Previously.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수석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대통령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웃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질문들 좀 드려봤고요. 이제 그 소통 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하시는 그런 업무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 국민소통 수석이라는 옛날에는 홍보수석이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이 네. 바뀐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말 소통 행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그 다음 날 네. 제가 이렇게 일정을 체크해 보니까 방송 출연을 4건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정부의 홍보수석들하고는 굉장히 좀 차별화된 행보가 아닌지 싶은데 어떤가요? 소통은 뭐냐면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또 국민의 그 반응을 듣고 또 이것을 다시 적용하고 고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잘 체크를 못했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또 청와대 참모회에서 제가 또 발언도 하기도 하고 네. 보완되기도 합니다. 언론인들과의 접촉에서 들은 얘기도 또 전달을 하고 그러신 그럼요. 건가요? 다 전달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언론인들은 매일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문을 받다 보면 속으로 짜증도 나거든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렇죠. 비판하고.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고쳐먹는 마음이 있어요. 기자님들의 전화는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 잘 못하고 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냐라고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마음을 고쳐먹고 기자님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할 때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죠. 비판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수준이- 마음을 아침마다 품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이철희 정무수석께서도 저희 밤샘 토크에 나오셔가지고 네.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정부가 하는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알려라 이런 주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청와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나 봐요. 아니 그럼요. 제가 동료도 하고 어. 요구도 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인사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장차관들까지도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언론에 출연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도록 아주 시간표까지 제가 짜서 드립니다. 언론에 섭외를 해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그렇게 장차관들까지 다 열심히 나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다고요? 장차관들이 나가서 국민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장차관님들 언론에 나가서 하시도록 하고 국민소통 있습니다. 수석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장관, 어느 차관이 좀 이 대국민 소통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저는 국토부 장관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부동산 잘했냐고 여쭤봤더니 누가 아쉬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페이스북에서도 소통 노력을 활발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 찾아봤더니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코너를 위해서 제가 봤는데 그게 분명히 대국민 홍보용 글인데 대통령도 보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주말에 기자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수석님 주말에 기사 쓸 게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막 하소연을 하죠. 어. 왜냐하면 청와대가 토요일은 쉬니까요. 네. 그날은 뭔가 써야 되는데 기사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한 게 대변인이 브리핑은 굉장히 건조하게 딱 할 말만 하고 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기자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제가 대통령을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주말에 뉴스 만드는 기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한 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 대통령께서 보시냐. 결론은 주말에 대통령님과 여사님께서 제 페이스북 글을 연재 소설 읽듯이 읽으신답니다. 그거 확인하셨어요? 네네네.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이게 분명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쓴 글인데 거기 네. 보면은 대통령 보시라고 쓴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예, 예컨대 예. 네. 훈방 외교편. 대통령이 이번 주말이 요소수 걱정 때문에 네. 쉬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디 다음 주에 활기차게 국정 운영을 하시려면 좀 충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한테 홍보하는 용이 아니라 대통령 보시라고 쓴 글인데 그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이죠. 저도 좀 아부 좀 해야죠.
거기서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네네. 유익 있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모잠비크 FLNG선 그 출항 명령식 부분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언론 보도가 조금밖에 안 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수석님께서 굉장히 반성을 했다. 이 대통령이 행사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별로 안 나오면 담당 수석으로서 이 책임감을 매우 통감하시고 그러시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그 내용이 국민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자신의 기사가 적다 많다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게 표현이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적게 났다는 게 아니라 기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부족하다. 국민들에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FLNG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LNG 운반선이 있거든요. 그 운반선보다 길이, 폭 이런 용량이 큰 것을 FLNG라고 합니다. 이번에 모잠비크에 수출한 게 2.7조 원인가 그래요, 한 기가.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해상 플랜트인데 그럼 그걸 다른 나라 수출하려면 실어갈 LNG 운반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LNG 운반선 17척도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몇 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마운 나라 대통령이 오는데 이게 사진으로만 달랑 나가고 네. 이렇게 내용이 소개 안 돼서 참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음. 아주 경제적으로 네. 굉장히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이 내용을 국민께서 더 잘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밤샘 토크 보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의미를 더 많이 알게 되시네요. 아, 예. 잘 설명을 알려주시기 해주셔서.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는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당신들이 소셜 미디어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직접 언론이 돼달라 이런 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석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는 게 이런 좀 차원이 아닌가. 역시 이렇게 보도가 잘 제대로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소셜 미디어에 글을 쓴다. 직접 언론이 된다. 언론의 기능은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지 언론이 칭찬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진 않잖아요. 정치 기사라는 것은 당연히 비판 기사가 많은 거죠. 언론의 본령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저희가 아프게 비판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저는 기자님들에게 한 번도 제가 무슨 항의를 해본다거나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기자님이 자신의 관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생각이 다르다.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네. 후보께서는 그 진영 내 민주당의 지지자들,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결집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뜻이지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평가가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자화자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야당에서는 평가가 예. 박한 것 같아요. 야당도 저를 높게 평가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님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문비어청과 브리핑을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이다. 아, 이런 뭐,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는데 이 얘기 전에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깔깔 웃었습니다, 제가. 아, 이 얘기 듣고 웃으셨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위치에 있으니까 하시는 건데 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다고요? 예. 아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기왕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국민고통수석이라는데요? 괜찮습니다. 못 듣습니까 그게? 예. 저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지 저를 굉장히 아끼시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질문 제가 꼭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왕에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이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야당 의원님께서 저를 일어나라고 세우시더니 문비어천가를 부른다. 그러면 예를 드신 게 있어요. 네. 청해부대가 전체가 코로나 확진된 그런데 거기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공중급유기 2대를 파견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가서.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합참에 전부 그런 계획이 다 있는데 모르긴 뭘 몰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건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전제를 했어요. 우리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는데 그 참모회의에서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를 드리니 대통령께서 이 문제 이것을 좀 파견했으면 좋겠다, 검토해라라는 지시를 처음 하신 건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나는 그 참모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합참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얘기하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셨어요 언론에서. 합참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별도이고 예.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는 예, 참모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다. 말씀을 그게 하셨다. 팩트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했던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팩트냐 아니냐보다도
아니 청해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자화자찬을 한 것이냐. 여기 또 자화자찬 얘기가 나오네요.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사과하셨고요. 예, 그런 메시지를 발표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께서는 또 그 장병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어쨌든 자화자찬하지 않도록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씀을 제가 명심하겠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정말 청와대에서 이렇게 아주 요만큼 얘기를 하는 정말 하나하나의 메시지에 정치권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이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즈음이잖아요. 요새. 네, 그렇습니다. 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아 정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네. 믿음이 있어요. 대변인을 하면서 제가 명심했던 그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지정 생존자라고 하는 미국 영화에 나오는 대사의 하나인데요. 대변인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 추측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대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명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청와대 제가 소통수석 취임할 때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자님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브리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감한 시기라고 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특별히 더 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전혀 그렇지 않으신다. 않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충청도 마케팅. 윤석열 후보 아버님 고향이 경주라는 것도 경제를 정치를 하면서 난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충청 대망론의 적임자냐.